여기 보세요. 이제 바뀐 큰 단원의 이름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래. 단어부터 약간 좀 위화감이 들죠? 뭔 소리지? 들어봐. 정의니까 이제 수열을 이런 식으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방식은 수열이 그냥 이런 거였어. 야, 이렇게 가. 그럼 다음 게 뭘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걸 보고 여기가 100이면 100 무조건 5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항이 n이었어요 라고 너가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발레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만들어줄게. 졸라 억지 같겠지만 일반항은 있잖아. 이렇게 봐. n-1, n-2, n-3, n-4를 곱한 다음에 n을 더했다 라고 보면 1넣으면 1 나오고 2넣으면 2 나오고 3넣으면 3 나오고 4넣으면 4 나와. 근데 5를 집어넣으면 5가 안 나올걸? 이해됐어? 니네가 느낄 때 존나 억지 같겠지. 그치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고 이렇게 숫자를 몇 개만 딱 써주고 다음 거를 예상하라 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지 않다고. 100% 이거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발레가 절대 나올 수 없게 확실하게 딱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게끔 규칙을 정하는 방식이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 A1은 3이야. 첫 번째 항은 3이야. 알아들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괄호치고 n은 자연수. 자,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수열이니까 당연히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쭉쭉쭉 갈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이 규칙대로면 일단 첫 번째 항은 3으로 픽스가 된 거고 두 번째 항을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랫줄에다가 1 넣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넣어봤더니 뭔 말이 나와? A2는 A1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얘는 무조건 오라는 얘기야. 한 번 더 해봐. A3번은 뭐야? A2번에다가 2를 더했다 이 얘기잖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까 같은 이런 개 억지 같은 발레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는 100% 등차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이 상황을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다 라고 하는 거랑 아예 같은 말인 거지. 됐어? 아예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저렇게 노란색으로 문장을 명백하게 주든지 수학적으로 정의를 저렇게 때려버리든지. 근데 그냥 여기다가 3, 5, 7, 9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건 엄밀하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좀 세 글자로 줄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이라 그래. 아저씨들 롤 한다며. 어? 점화가 뭐야? 불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고정 데미지 들어가고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쭉 연결된 도화선이 있어. 앞에다가 불을 탁 갖다 붙여면 어떻게 돼? 연쇄적으로 졸라 다 타겠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약간 은유법인 거야. 하나만 딱 시키는 순간 규칙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게 일일이 다 정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좀 비유법이죠? 진압적 그럼 귀납이 무슨 말이냐면 귀납은 한자어인데 귀납은 앞에까지 그래 왔으니 다음 것도 그러하지 않을까? 라는 경험적 추론을 얘기하는 거야. 귀납의 반대말은 연역이 있어. 연역. 영어로는 이렇게 써. 뭐라고 읽을지도 몰라. 내가 다 까먹었어. 디덕션. 뭐 그렇게 읽겠죠? 대덕션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완벽한 논증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알겠죠? 은희야, 알겠지? 맛있냐? 야, 너희가 배우는 점화식은 너무나 감사하게 2개밖에 안 배워. 진짜 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런 거 하기 싫지만 우리 라떼 시절에는 점화식이 8개였어요. 정말이야, 진짜 정말이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점화식은 당연히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고, 두 번째 점화식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다. 자, 나머지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는 많이 사라진 것들이다. 알겠지? 근데 나중에 너희랑 내신 대비할 때는 할 거야. 왜냐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거든. 여기다 미리 써드리면 3번이래. 개차 수열. 네 번째, 다섯 번째,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뭐다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1차식의 형태로 써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는 내신에 자꾸 나와. 알겠지? 이따 얘기해줄게. 할 거야. 근데 봐봐, 일단은 얘기부터 하자. 야, 등차, 개차가 뭘까? 등차의 등이 뭐야? 항을 쭉쭉쭉 썼을 때 그들 간의 차이가 동등하다,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어떤 두 항을 잡아도 요렇게 뺀 차이나 요렇게 뺀 차이가 모두 같아요, 이 얘기지. 됐어? 그럼 개차는 뭐냐면 내가 항을 잡아서 차이를 구해봤더니 그 차이가 계단식으로 또 새롭게 규칙이 정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숫자 한번 써볼게. 3. 한번 규칙이 뭔지 맞춰봐. 여기 3, 그 다음 여기 5.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9. 3, 5, 9요? 그 다음 여기 17. 했을 때 마지막이 뭐일 것 같아? 예상해보면 25? 예. 33. 그렇지. 너는 머릿속에 뭐가 굴러간 거야 지금? 차이를 관찰했더니 여기의 차이는 2인데 여기 차이는 4고 여기 차이는 8이잖아. 그래서 차이를 관찰했더니 차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계단식의 뭔가 새로운 규칙이 있잖아. 그러면 이 차이가 무슨 수열이었을까를 봤더니 등비 수열이었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이거지 않을까라고 너네가 머릿속에 지금 짱구를 굴린 거지. 이런 거를 개차라고 한다고. 재밌겠죠? 됐고, 일단 요 1번, 2번까지만 얘기를 하고 섰다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1번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항이 뭐다라고 알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가려면 전 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했어야 되거든. 알겠지? 그때 이 네모 칸에 들어가는 걸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첫 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세모 칸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공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마치 여기서 쓴 것처럼 다음 번째 항 가려면 전항에다가 2를 더하라며 그 2를 더하는 그 숫자의 역할이 공차였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등기 수열의 점화식을 맞춰보자. 얘도 첫 번째 항은 뭐다라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번째 항 가려면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에다가 뭘 해야 나오지? 생각해봐. A1, A2, A3 쭉 가. 근데 여기 n번째 항이 있어. 근데 A에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고 다음 번째 항이 있어.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나오냐고. 등기수열에서 뭐라고? 공기를 곱하는다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 곱하지 않을까? 뭐를 이렇게? 이때는 여기 들어가는 이 세모의 역할이 공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야! 첫 번째 항은 2야. 근데 다음 번째 항 가려면 전 번째 항에다가 3 곱해. 이게 바로 첫째 항은 2인데 공비가 3이 등기라고. 그렇게 읽자는 거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 자,
넘어가 보세요. 저기 위에 제목 보고 풀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얘들아. 왜 점화식이 얘가 등차수열이 점화식인지를 이해할 건데 여기 봐봐.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쓴 건 이해하시죠? 근데 이 주황색으로 쓰는 걸 꼭 한 번 더 이해를 해봐. 뭐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n 플러스 2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랑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등차 중앙이잖아. 등차수열이 쭉 써있어. 근데 여기에 n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그 다다음 번째 항이 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렇게 더한 거는 이거의 2배랑 같다며. 그걸 저렇게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잖아. 그럼 혹시 이것도 괜찮을까?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뺐더니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20기 뺀 거랑 여기서 20기 뺀 거랑 같아. 이게 등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이거야라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가 한번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자꾸 탐구해야 돼. 니네가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이거 외우려고 하면 너 여기다가 A에 더하기 이거 2개 있는데 요거 한 개 남기고 요거 한 개 넘기고 요거 한 개 넘긴다고 봐야 돼. 그게 되겠어? 안 되지. 알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럼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전체 제곱은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의 곱이랑 같다. 아니면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을 서로 나눈 값은 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을 나눈 것과 같다. 이것도 등비겠지. 납득하시죠? 이거 둘 다 공차가 뭔데? 그치?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게 지금 공비의 역할을 하겠지. 이 값 자체가. 근데 지금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어떻게 나누어도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 의미가 그냥 공비잖아. 알아들었어? 자, 필수 1번 오세요. 필수 1, 2번 풀고 쉽니다. 자, 첫 번째 A1은 인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라. 말로 합시다. 무슨 수열이에요? 정확하게 첫째 항은 뭐고 공차는 뭐고? 첫째 항은 이거 공차는 3이고 그럼 일반항 바로 적어주면 AN은 기억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하는 건 나랑 사이가 나빠지는 길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을 때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쓸 건데 공차가 개수다. 첫 번째 항은 2다. 그러려면 상수항이 1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15번째 항은 44다. 두 번째 A1은 1이래. 그리고 A2는 5래. 그 다음에 나온 규칙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양 끝에 거의 합이랑 같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지금 애초에 이 표현 자체가 등차수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이제부터 첫째 항을 1이고 공차가 4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때 일반항 A에는 공차가 4니까 일단 4n으로 시작한다. 뒤에 상수항 얼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때 15번째 항이니까 57이다 이렇게 적자고. 뒤에 필수 2번. 자, A1은 3, AN 플러스 1은 2AN.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다. 인정? 그러면 이렇게 된 수열의 25번째 항 구하네? 그럼 일반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등차는 뭔가 의미가 많지만 등비는 그냥 일반항 조지는 게 제일 빠르다고. 됐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25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24제곱이고 계산하지 않는다? 2의 10승 이상은 계산하지 않는다? 냅둔다?
자, 2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6.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전체 제곱은 n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의 곱이랑 같다는 거니까 등비란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공비 얼마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은 뭐라고 쓴다?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제곱. 맞지? 헷갈리니까 바로 잘 치시고. 여기다가 25번째 항 갖다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25가 들어가면 지수가 짝수야.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3의 24제곱.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내가 건드릴 수가 없지. 이렇게 쓰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번 문제 두 번째 식은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거요? 예. 문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걸 문제 풀이해서 언제 사용하신 이게 있어야 등비라고 인정하는 거야. 너 이거 없으면 공차가 8인 등차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있으니까 등비라는 거지. 알겠지?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필수 3번이 얘예요. 책에 들어있잖아. 교과서에 없지만 문제집에 다 들어있으니까 해야 돼.